자, 14주차죠.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감가상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감가상각의 범위에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된다라고 했었고, 시부인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부인 계산을 하실 때 상각 범위액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논리가 되겠죠. 장부상각과 상각비가 더 큰 경우에는 상각 부인액 송금 불산이 유보 처분이 되고요.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더 큰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지만 정기 2월 된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시행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였어요. 요 이제 장부상 감가상각비, 즉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 범위액, 세법상 한도액이 되겠죠. 이거 두 개 잘 비교하셔가지고 세무조정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잔존가액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고,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감가상각 자산의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비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 감가상각비 문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법상 직시상각 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지출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직시상각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든지 요 내용이겠죠. 직시상각 의제라는 건 뭐예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지출로 계상을 해놓은 경우에, 즉 자산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를 해놓은 경우에 이때 세법상으로는 요거를 즉시 자산을 계상했다가 즉시 다 상각해버린 걸로 보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즉 장부에는 비용 얼마 이렇게 이제 써 있을 거고요. 세법상으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일단 자산으로 현금 이렇게 나갔겠죠. 자산으로 다 계상을 해놓은 다음에 이 자산이 사자마자 바로 상각이 되었다고 보겠다. 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을 하실 때 회사계산 감가상각비에 넣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 기억나시죠? 자, 냉난방 장치의 설치, 건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죠.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빌딩의 피난시설의 설치,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기계의 복구. 이용 가치가 아예 없는 기계를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고요. 얘랑 얘도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죠.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죠. 원상 복구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답을 제가 뒤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동그라미 2번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결정 요소인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 내용 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의 범위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 기억나세요? 5년이 아니라 20년이었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시에 5년이 적용되는 거예요. 5년이 아니라 20년이고요. 무신고했을 경우에 5년 동안 매년 균등상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으로 한다. 기억하시죠?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 범위액에 가산을 하게 된다. 이거 예제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 이따가 뒤에서 계산 문제 풀 때에도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월할 상각하며 상각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전액 상각한다.
상각 방법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것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상각 방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정액법이었죠. 자, 3번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후에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 자산의 시가는 감가상각 대상이다.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으면 기억나는 한 단어가 있어야 돼요. 사용수익, 기부자산 말하는 거잖아요.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내가 갖고 오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거를 사용수익 기부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때의 해당 자산의 시가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가상각 대상이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장기할부 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한다. 이거 감가상각 첫 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만 인정이 된다. 맞죠?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것도 즉지상각 의제 공부하실 때 한번 봤던 내용이죠. 반드시 시설개체의 사유 또는 기술낙후의 사유로 인해서 생산설비에 폐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유로 인한 폐기 인정되지 않고요. 폐기가 아닌 처분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이제 전액다 상각한 걸로 보고 이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연 비중소 비중견기업이고요. 제20기에 보유 중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기초로 제20기의 기계장치의 상각 부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취득가액이 2억 원인 기계장치의 단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은 66800-2001이었고요. 단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증가액 3,500만 원이 제조경비로 계상한 2,500만 원과 이 3,500만 원은 제조경비로 계상한 2,500만 원과 정기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액에 대해서 정기효율 수정 손실로 처리한 1,000만 원. 요 내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신고하지 않았다. 기계장치의 정률법 상각률은 이렇고 정액법 상각률은 이렇다. 주식회사 이연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서들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별도의 내용 연수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한번 보시면 35239-800입니다. 일단 우리 장부에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다 적으셔야 되고요. 제조원가에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2,500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있었죠. 정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연도에 계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번 연도에 회사 상각비에 이렇게 가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 상각비가 3,523만 9,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상각 범위액 한번 보시면 이거 일단 어떤 상각 방법을 선택해야겠어요. 기계장치는 무신고한 경우에는 정률법에 대한 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 상각을 하셔야 돼요. 정액법 상각이 아니라. 정률법 상각은 장부가액이잖아요. 요거 2억 원 그리고 단기 초의 감가상각 누계액. 결국 이게 뭐예요? 세법상 기초 장부가액이잖아요. 이 세법상 기초 장부가액을 구하신 다음에 정률법 상각률 적용하시면 상각 범위액이 요만큼 나오게 되고요. 회사 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초과하는 요 금액을 우리는 상각 부인액이라고 하고 요 금액에 대해서 유보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송금불산입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풀 줄 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냥 생각할 가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생각할 가치가 있는 건 기계장치를 무신고했을 때 정률법 상각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이연의 제20기 사업년도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20기 말에 기계장치 B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오른 것은? 자, 2018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 B를 시가 3억 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금액을 장부상의 취득가액으로 계상을 하였다. 현재는 지금 2020년이고요. 2018년 초에 이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이 말이죠. 2019년 7월 1일 날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200만 원을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억 8천만 원이다. 기계장치 B의 이번 연도부터 이제 20기가 되는 거죠. 20기 초의 상각부인액 누계는 560만 원이다. 이 상각부인액이 뭐 말하는 거예요? 유보잔액 말하는 거잖아요. 기계장치 B와 관련하여 제20기에 2200만 원을 손익계산상의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였다. 회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액법 정률법 상각률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 우리는 뭐 선택해야 돼요? 기계장치 상각 안 했을 경우에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정률법 상각률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회사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회사 상각비에 대한 내용, 장부상의 상각비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거고요. 상각 범위액을 생각해보라 이런 문제였어요. 자, 상각 범위액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일단 정률법에 대한 상각 범위액 보시면 우리가 기계장치 얼마에 취득했냐 하면 3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2억 2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죠. 3억 200만 원 자산원가에 가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말에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누락하면 안 되는 거 20기 초의 상각부인액 누계는 560만 원 이거 가산해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게 뭐예요? 정률법은 뭐예요? 다 세법상 기초에 장부가액. 정률법은 이거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3억 원 취득가액과 2억 원 즉시상각의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2억 8천은 그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20기 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리고 560만 원은 그동안의 유보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세법상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의 유보를 반영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은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정률법 상각률 0.7 적용하시면 이 금액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여기 처음에 나오는 193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각범위액이 여기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한 가지 더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어요. 미상각 잔액을 한번 보시면 미상각 잔액이 현재 취득가액의 5%인 1510만 원 이하이게 됩니다. 볼게요. 미상각 잔액을 계산해 봤더니 828만 원이 나와요. 이 미상각 잔액은 3억 원에 취득해가지고 2억 원 자본적 지출했었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감가상각 됐었고 그 다음에 요만큼 이거 오타예요 여러분. 560만 원만큼 우리가 이제 유보 잔액이 있었잖아요. 결국 미상각 잔액은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 세법상 기초 장부가액. 자, 그리고 요 금액은 뭐예요? 이번 연도에 우리가 적용한 상각 범위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세법상 기말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미상각 잔액이잖아요. 이 미상각 잔액 828만 원이 취득가액의 5%인 15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요 금액을 상각범위액에 그대로 가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각범위액은 1932만 원이 아니라 27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예요. 요거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률법 삼각범위에까지 계산을 해보시고 나서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갔던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에다가 이번에 삼각범위에 계산한 금액을 차감을 해서 이번 연도 말에 세법상 기말 장부가액, 즉 미삼각잔액을 한번 구해 보신 다음에 정률법에 대한 요 미삼각잔액 취득가액의 5% 요거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률법은 항상 삼각이 조금 이제 많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요거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회사계산 감가상각비가 2,200만원, 상각범위액이 2,760만원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뭐예요? 상각범위액이 회사계산 상각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시인부족액이 나와서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정기 2월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보 추인을 할 수가 있죠. 단기의 시인부족액은 56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각 부인액은 얼마 있었어요? 20기 초에 상각 부인액 560만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에 시인부족액 요거 하면 560만원 나오죠. 똑같아요. 우연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이 단기의 상각 부인액 560만원, 단기의 시인부족액 560만원과 상각 부인액의 2월액인 560만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은 뭐 560만원이 되겠죠. 요거 송금산인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상각 부인액이 전부 다 추인이 됐겠죠. 여태까지 누적된 상각 부인액이 56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560만원 다 송금산입했으니까 금액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3억 200만원 여기에서 단기까지 지금 마이너스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828만원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다 뺀 금액이 828만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송금산입 유보 해가지고 우리가 세법상의 잔액들은 또 다 차감이 됐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장부상의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법상의 잔액들은 또 다 차감이 됐어요. 560만원만큼.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상각 완료자산의 비만가액 취득가액 5%와 1,000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불산입 유보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요거 비만가액이라고 했었죠. 약간 어렵죠 요거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푸실 분들만 푸세요.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거는 조금 이제 내가 조금 난이도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까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상각 범위에게 이 미삼각 잔액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 풀고요. 계산 문제 더 복잡한 거 많은데 너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을까봐 일단 말 문제 이거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준비를 해두시고 다른 책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세요. 계산 문제도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냥 요런 난이도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4번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알아두셔라 약간 요런 의미에서 제가 넣어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뭐 좋은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4번 문제까지만 보시고 5번 문제는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나머지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인데요. 사실 뭐 요거는 이전에 배웠던 상각부인에 구하는 거, 시인부족에 구하는 거 요것보다는 조금 쉬운 내용이에요.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는 상각부인에게 추인입니다. 다음의 금액을 추인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내가 A라는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A라는 기계장치를 취득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계산을 한번 딱 해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유보 잔액이
송금불산입된 유보 잔액이 1,000원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상각부인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기 초라고 해볼게요. 내가 이 기계장치를요 20기 중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20기에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면 되냐면 반대 세무조정 그냥 추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B라는 건물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 건물에 대한 20기 초까지의 상각 부인액을 한번 보면 송금 불산입되었던 이 상각 부인액이 뭐 한 만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 이 건물을 20기 중에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처분을 했는데 70%의 비율만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내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추인. 송금불산입된 상각부인에게 70%만큼을 추인합니다. 얼마예요? 7천. 요거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주시면 돼요. 쉽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스텝 1입니다. 상각부인에게 추인. 또 오타예요. 상각부인에게 추인. 다음의 금액을 추인한다. 유보잔액. 상각부인액으로 남아있는 이 유보잔액의 양도 비율을 곱하셔가지고 추인하시면 됩니다. 송금산입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만큼의 금액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가 있죠. 그럼 이 기중에 처분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상각부인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시부인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부상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큰지 세법상 한도액이 큰지 그딴 거 비교하지 않고요. 그냥 양도된 비율만큼만 반대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상각부인에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에서 B건물의 70%는 추인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자산분에 대해서 얼마? 70%분. 요거는 그냥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상각부인액 추인하시면 됩니다. 추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반대의 세무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금불산입 이렇게 돼 있던 거, 송금산입 이렇게 반대 세무조정 추인입니다. 송금불산입 이렇게 돼 있던 거, 송금산입 추인. 양도 비율만큼 이렇게 추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미양도자산분 있잖아요. 30%.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미양도분에 대해서 회사계산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양도자산분에 대한 세법상 자산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미양도자산에 대한 세법상 자산가액은 원래 자산가액에다가 곱하기 3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장부가액에서 이번에 내가 처분한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하면 대변에 건물이나 기계장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부가액이. 그거 빼고 나머지 가액 여기다가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상각부인에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린 거는 그냥 반대 세무조정으로 끝.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상각부인에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